안녕하세요. AP솔루션 피직스 강사 양다솜입니다. 오늘은 좀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게 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새로운 소식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상황, 우리가 대략적으로 공부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그 스케줄 기간 동안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 뭐에 중점적으로 맞춰서 공부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인 플랜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보통 이제 이 AP 시험을 실제로 준비를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많이 이제 문의가 오는 시점이 12월 이제 말이에요. 보통 이제 12월 달에 이제 오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업을 또 많이 들어가는 기간이 여러분들 이제 베케이션 기간이랑 겹치죠. 그래서 이제 12월 말에 이제 여러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기간부터 시작을 했었을 때 우리가 실제 시험은 5월이죠. 그럼 그때 그 5달 동안, 5달이라고 하기보다는 4달이 맞겠네요. 그럼 이제 그 4달 동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대부분이 여러분들 5월 생각하시면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랑 겹치시죠? 그래 이제 그 5월 달은 어떻게 보면 정말 직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험 공부를 하겠다, 이건 조금 보통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시험 또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4월 달 같은 경우도 AP에 아마 전념을 하시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략적으로 12월, 뭐 12월 말이니까요. 1월, 2월, 3월. 우리 보통은 이제 요 3달 플랜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랬을 때 요 3달 플랜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구성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3달이라고 얘기했으니까 3달 한번 써볼까요? 이제 요 3달을 저는 보통은 딱 2섹션으로 나누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학생들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처음 2달,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한 달. 그리고 사실 이 마지막 한 달은 말이 마지막 한 달이지, 우리가 뭐 3월 달까지만 공부를 딱 끝내고 그리고 나서 4월 달은 블랭크고 그 다음에 바로 시험을 보느냐, 일단 이건 아니죠. 사실 이거는 일단 요 한 달, 즉 3월이라고 하는 요 한 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AP 시험에 조금 온전히 시간을 쏟을 수 그래도 있는 시간이고, 물론 학교 이제 스케줄도 물론 있겠지만요. 그래도 4월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이제 요 3월 달, 그리고 거기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5월까지 쭉 조금씩 이제 학교 스케줄이랑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는 기간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2달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시냐.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뭐 AP 실제 뭐 클래스를 듣든 간에, 아니면 뭔가 다른 뭐 컨셉 리뷰, 뭐 이제 컨셉 리뷰뿐만이 아니라 뭐 텍스트북으로 공부를 하든 간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AP 시험을 이제 본다라고 했었을 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거 뭡니까? 결국에는 컨셉 리뷰를 좀 많이 하시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뭐 텍스트북을 가지고, 뭐 혹은 이제 뭐 새로 뭐 그 비슷한 책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일단 요 첫 번째 2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컨셉 리뷰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피직스라고 해가지고 컨셉을 굉장히 조금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특히나 우리가 피직스 1이나 피직스 1 특히나 우리가 뭐 피직스 1도 있고 피직스 2C 있지만, 특히 이제 피직스 1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컨셉을 정말 경시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피직스 1의 시험 특성상, 뭐 예를 들면 free response question 생각해 볼까요? 우리 free response question 같은 경우, 이 피직스 1 같은 경우는 이제 이 qualitative와 reasoning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 컨셉을 정말 제대로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calculation의 성질이 큰 우리가 피직스 C 같은 경우도 동일해요. 여기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복잡한 상황을 분석을 하겠다. 뭐 계산은 물론 계산이지만 어쨌든 그 분석이 우선 아닙니까? 그럼 그랬을 때 그 분석의 입장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컨셉 리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어떤 식을 쓸지 여러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 컨셉 리뷰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컨셉 리뷰 같은 경우 이제 아주 처음에 이제 가장 처음에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리뷰북보다는 여러분들 텍스트북 있죠. 텍스트북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뭐 클래스 워크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계시죠. 물론 학생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학교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안 맞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해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온라인 클래스, 인강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컨셉 리뷰 하실 때 같은 경우, 만약에 아예 처음 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텍스트북, 그리고 혹은 뭐 클래스 워크, 그리고 이제 시중에 되게 많이 나와 있는 인강, 이제 온라인 클래스들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잡아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이제 나는 한번 그래도 쭉 봤다, 이제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텍스트북이나 이런 거 보기 너무 무겁죠.
리뷰북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리뷰북들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아마 제가 전에 이제 찍었었던 영상 같은 경우에 리뷰북 제가 추천도 좀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거 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달 동안은 이제 컨셉을 제대로 잡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2달 동안 요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막 문제를 많이 풀겠다 이 시기에 그런 걸 할 필요는 물론 어느 정도는 있지만 굳이 막 그렇게까지 뭐 문제풀이를 막 내가 완벽하게 해야 돼 이제 이런 느낌보다도 문제풀이는 이런 느낌. 내가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나? 라고 하는 수준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2달은 이제 여기에 집중, 그런 다음에 이 마지막 한 달, 그리고 나서 그 이후 5월 달까지라고 하는 요 시점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문제풀이. 이게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 문제풀이는 어떤 걸 문제풀이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래요. 우리가 이제 리뷰북에도 물론 문제풀이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리뷰북만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충분하지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같은 경우 이제 하실 수 있는 거는 일단 자, 우리 아마 여기 있는 요 파트, 여기 있는 요 컨셉 리뷰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열심히 많이 연습을 하셨을 거는 우리가 피직스 1도 그렇고 피직스 C도 그렇고 2도 그렇고 이제 섹션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Free Response Question이랑 Multiple Choice Question.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조금 열심히 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요 Multiple Choice Question은 여기 있는 요 파트만 제대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준을 끌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실 Free Response Question은 이것보다 조금 여러분들이 더 하셔야 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트를 어디서 완성하느냐? 그걸 여기서 완성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은 뭐 이제 리뷰북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되게 이제 우리 온라인이나 이런 데 되게 많이 찾아보면 되게 컬리지 보드에서 나오는 워크북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컬리지 보드에서 이제 뭐 APCD를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조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퀘스천 팩이라고 퀘스천 뱅크도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컬리지 보드에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퀘스천 팩을 참고를 해서 뭐 프랙티스 엑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뭐 있죠? 퀘스천 팩이라고 하는 거 프랙티스 엑셈 말고 제일 중요한 거 뭐 있습니까?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 푸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요 컬리지 보드에서 주는 요 퀘스천 팩 그리고 기출 문제라고 하는 거 요게 가장 제일 좋고요. 뭐 아니면 이제 여타 뭐 인강 들으면서 문제풀이 강의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소urce라고 하는 건 사실 찾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에서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그 활용하는 측면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물론 학생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셨을 때에 그때 일단 여기는 요 개념적인 부분이 완성이 됐다. 그럼 그 다음에는 사실 우리가 문제푸는 테크닉이라고 하는 걸 이제 추가적으로 완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문제푸는 테크닉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 안에 풀 수가 있느냐.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같은 경우도 아마 어떤 분들은 내가 일단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니까 그것부터 이제 또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시간은 조금 나중에 하고 일단 나의 정확도부터 완성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다? 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전 이렇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요. 시간은 나중 문제예요. 우선 정확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정확도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빨리 풀어도 정확하게 못 푼다. 그럼 그랬을 때 같은 경우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분 안에 내가 10문제를 풀어요. 근데 그 10문제 중에 내가 5문제밖에 못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정확도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처음에는요. 시간을 따지지 마시고요. 우선은 내가 이 문제를 정확한 풀이를 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똑같은 내용이 나왔을 때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문제 푸는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정확하게 그리고 이때 좀 솔루션은 웬만하면 좀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피직스 같은 거 푸실 때 같은 경우는 또 야매로 푸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웬만하면 그런 야매보다도 우리가 좀 항상 모든 이제 비슷비슷한 문제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정석적인 풀이를 하도록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이 정석적인 풀이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그 중간 스텝을 날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조금 더 간단해지고 간단해지고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 신속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랍니다. 그럼 이제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풀이를 조금 더 이제 어드밴스 솔루션으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자기한테 조금 더 애저스트한 솔루션으로 갈 수 있게끔 응용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확도를 일단은 먼저 완성시키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이제 신속도. 정확한 시간 안에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거. 사실 정확도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것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신속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시간 정해놓고 푸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내가 이 주어진 문제를 얼마 시간 동안에 풀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 일단은 이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을 여러분들이 측정을 한 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 시험 시간보다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라고 하는 그 감을 가지고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빠듯하게 이 기간을 잡은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일반적인 3month 플랜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이 두 개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이 두 개를 하는데 요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신속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단 시간 측정 먼저 하면서 감을 잡고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히 이제 줄여 나가다가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말로 이제 시험 보기 한 2주 전, 막 이제 뭐 3주 전, 막 이제 이럴 때 있죠. 그럴 때부터 정확하게 딱 시간 정해놓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시간 안에 얼마나 풀 수 있는지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3월 안에 그래서 다 끝낸다. 약간 이런 생각보다도 3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4월, 5월 가면서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해가지고 이제 실전 느끼 감각을 계속해서 키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실전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나 3월 달에 해서 다 끝났어 라고 해가지고 그 실력이 그대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사실은 이제 뭐 3month 플랜을 못 지킬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하는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얘를 몰아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잡아둔 요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압축시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정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 이제 주요 주제, 우리가 이제 요 대략적인 학습 플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초반에 또 뭘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새로운 소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소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로운 소식이 뭐냐? 제가 이제 피직스 1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강을 좀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직스 1 인강을 제가 에어클래스 웹사이트에서 이제 촬영을 해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인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새 같은 또 코로나 시기에는 또 굉장히 또 좋은 이제 수단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인강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좀 참고를 해가지고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은 이제 개념 그리고 하나 이제 문제풀이 해가지고 제가 좀 이제 올려놨고요. 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우선 이제 이 개념 강의 같은 경우는 총 4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4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설명만 하진 않았어요. 사실 피직스라고 하는 게 개념도 개념이지만 그걸 확인을 하는 것도 또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각각 이제 유닛마다 프랙티스 테스트를 프랙티스 exam을 좀 넣어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면서 내가 이 개념도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좀 이제 이런 이 2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단순히 개념만 정리한다라고 하는 느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념 정리하고 그거 응용할 수 있게끔 연습을 충분히 시켜드리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샘플 이제 렉처 같은 경우는 한 2개인가 3개 열어놨거든요. 2개 열어놓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달 동안 보통 이제 이걸 제 걸 들으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이제 5개, 뭐 4, 5개, 뭐 혹은 6개 이건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는 뭐 일주일에 우리가 한 5강 정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강.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챕터씩 끝낸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총 챕터는 챕터라고 해야 될까? 유닛이 더 맞겠네요. 그래서 컬리지 보드 기준으로 우리 유닛은 총 7개 유닛이 있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좀 잡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조금 긴 유닛, 좀 어려운 유닛은 뭐 한 주 정도 더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유동적으로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요 플랜 상에서 제가 봤을 땐 대략적으로 이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는 요 마지막 한 달. 이건 이제 문제풀이 강의. 이제 문제풀이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31강인가? 31강이네요. 31강이고요. 여기서 이제 OT는 2강이 있습니다. 왜 2강이냐?
요거는 이제 OT는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 강의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부분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Free Response Question에서 자주 나오는 task verb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 한 강, 이렇게 해서 두 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문제풀이에요. 그리고 제 이제 문제풀이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섹션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Diagnostic Test. 이렇게 구성이 아마 안 돼 있는 인강들이 좀 많을 텐데, 저는 좀 제 편의상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Practice Test. 그리고 이제 Full Length Exam.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FRQ 기출. 일단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물론 OT에도 자세히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문제풀이 강의라고 하는 건 제가 다이그노스틱 테스트라고 하는 걸 따로 달았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요 기점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한번 이걸 하면서 체크를 해보시라 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다이그노스틱 테스트 같은 경우는 심지어 또 샘플 렉처로 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수업을 듣기 이전에 내가 한번 이 수업을 들어볼만 지금 한 수준일까라고 하는 거 자기 이제 레벨 체크 한번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 강의랑 맞겠다라고 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이제 하나 열어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진단 테스트 통해서 자기 진단, 이제 요게 이제 하나의 섹션, 그리고 나서 이제 난 이게 맞겠어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practice test 해가지고 MCQ 섹션, FRQ 섹션, 제가 이제 요 테스트를 이제 실제로 우리가 50문제 그리고 5문제 이제 MCQ, FRQ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 섹션을 정확하게 절반 정도로 이제 압축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총 5세트를 넣어놨습니다. 이제 5세트.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실제 테스트 보는 것처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시간까지 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full length exam 파트 해서 요거는 이제 2세트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이 지금 다이그노스 테스트 진단, 프랙티스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실력 증진, 그리고 연습, 그래서 풀 랭크 테스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의 실력 확인하고, 그리고 실전 감각 키우기라고 하는 이제 요 세 가지 파트 단계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원하는 점수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FRQ 기출, 항상 제일 중요한 건 기출이죠. 그래서 이제 요 기출 문제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풀어보시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또 이 기출들을 5개년치를 달아놓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15년부터니까 6개년인가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완성시키는 걸로 이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해봐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인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접근도 이제 훨씬 용이하고요. 그리고 이용을 하기도 편리한 만큼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그런 그런 이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또 만들어 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많은 많은 수강 들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다른 이제 테마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